한동석 회장이 요즘 술도가에 마광숙 여자한테 빠져서 간 쓸개까지 모두 빼주고 있어. 박상남이 하는 말을 장모가 듣고 있었는데요. 제대로 꽃뱀한테 물렸어. 얼마 전에는 그 여자가 생산한 막걸리가 재고로 쌓이자 한 회장을 꼬셔서 모두 사가게 했지. 한 회장은 그걸 비싸게 모두 사서는 모두 소비할 수 없으니깐 그 비싼 막걸리를 농장밭에 그냥 쏟아부었지 뭔가. 사람 바보 되는 것은 한순간이야. 꽃뱀한테 작업당하면 멍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지. 광숙이라는 여자 얼마나 여우 같은지 몰라. 한 회장을 머슴 부리듯이 해서 자기 트럭 기사로 사용하기도 했어. 한 번은 그 여자랑 내가 강릉에 갔었는데 이 여자가 알고 보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 한 회장을 부르더니 한 회장 보고 트럭 운전하게 해서 서울로 가는 걸 봤어. 아주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까는 교활한 여자야. 아무것도 모르는 한 회장만 불쌍해. 어떻게 그런 구미호에게 걸려들었는지 몰라. 심지어 그 여자 은행빚도 한 회장이 직접 해결해 주었다고 하더군. 미인계가 제일 무섭다는데 한 회장만 안 됐어. 한 회장 눈에 콩깍지를 씌워버린 거지. 장모는 전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동석에게 눈웃음을 치며 오빠라며 부르는 광숙을 보았는데요. 그 달콤한 목소리와 매혹적인 미소는 남자 하나는 한 입에 홀라당 구워서 삶아 먹을 정도로 보였죠. 장모는 동석을 불러서 말했죠. 한서방이 굉장히 예리하고 사람 보는 눈도 높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자네 눈썰미 하나는 믿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구만. 한서방 보기보다 사람이 나이브하네. 막걸리 파는 여자랑 설마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 자네가 15년 동안 여자를 안 만나봐서 모를 수 있어. 여자가 남자를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살갑게 살던 남편도 넘어가게 되지. 내가 들은 바로는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는 여자야. 그 여자 다시 생각해보게. 아닙니다. 광숙 씨 그런 여자 아니에요. 저 꼼꼼하고 신중한 것 아시잖아요. 저도 그 여자 만나기 전에 사전 조사까지도 하고 수십 번을 만나면서 검증을 해봤는데 그녀는 올바르고 진솔하고 명랑한 여자였죠. 사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빠라고 말하게 시킨 것은 사실 제가 시켜서 한 것이에요. 제가 그 여자를 속이고 이용해 먹을 수는 있어도 그녀는 그럴 재주가 없어요. 처음에 만나자고 한 것도 사실은 싫다고 도망가는 것을 제가 붙잡은 거였죠. 남편 사별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차 안에서 전 남편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괴로워하는 모습도 우연히 보기도 했죠. 제가 나쁜 놈이지 그 여자는 아무런 잘못 없어요. 연애 쪽에는 미련 곰탱이 같은 여자죠. 제가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장모는 말했죠. 오전에 호텔에서 박상남 씨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마광숙을 꽃뱀이라고 하더구나. 자네는 아는 것이 있는 거야? 아, 박상남 씨요. 네, 잘 압니다. 몇 달 전에 마 대표 어머니가 딸이 결혼한 지 10일 만에 사별하자 딸이 한평생을 홀로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맞선을 보라고 권했죠. 그러나 광숙 씨는 남편이 시동생들을 부탁했다며 한사코 거절했어요. 그런데 막내 시동생이 군 훈련 도중에 다쳐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오갈 데가 없었죠. 광숙은 오갈 데 없는 시동생을 술도가로 데려오기로 하는데 문제는 엄마가 반대를 했죠. 자신이 사는 집에 시동생을 들인다는 것은 허락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자꾸 데려오겠다고 하자 승낙해 줄 테니 대신 3명을 맞선을 보라고 했죠. 그녀는 이렇게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애초에 선을 볼 마음이 없었기에 3명을 한꺼번에 만나서 모두 퇴짜를 놓으려고 했어요. 첫 번째 맞선남은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빚이 5억이 있다고 하자 급한 볼일이 있다며 도망갔죠. 두 번째 맞선남은 변호사였는데 자신과 결혼하는 남자는 기가 새서 요절한다고 겁을 주자 약속이 있다며 줄행랑을 쳤죠. 세 번째 맞선남이 바로 박상남이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사는데 엄마의 부탁으로 억지로 나왔다며 거절을 했지만 박상남은 놀라기는커녕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는 전처도 병으로 사별했는데 전처의 많은 유산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죠. 이번에도 광숙 씨와 결혼해서 사별하면 술도가를 상속받으려는 속셈이었죠. 그는 그 이후 안 만나겠다는 광숙 씨 의견에는 상관없이 광숙 어머니에게 상가 건물 5채의 재산을 자랑하면서 명품백을 선물했고 광숙 어머니 지지 속에서 일방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화장실에서 박상남이 친구랑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광숙 씨를 술을 먹여서 강제로 덮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죠. 광숙 씨가 강릉에 갔을 때 박상남은 횟집으로 유인해서 광숙 씨에게 술을 먹이려고 했죠. 제가 그것을 막기 위해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죠. 그 일로 박상남은 저와 광숙 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죠. 오전에 장모님께서 들은 말은 악한 감정에서 나오는 독설들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저는 그때 광숙 씨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광숙 씨는 저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래처 관계로만 대했지만 저는 자꾸 만나볼수록 그녀의 진솔하고 명랑함에 끌렸죠. 몇 달이 흐르고 제가 정식적으로 만나자고 했는데요. 그녀는 거절을 했죠. 이유는 시동생들을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기도 했죠. 저처럼 돈 많고 권위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요즘 여자들의 로망일 텐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죠. 저는 거절당했고 펀치까지 한 방 맞은 것 같았죠. 금수저로 살아온 저에게는 가장 큰 거절이었죠. 대부분이 돈과 권력이면 이루어졌죠. 세상에 돈과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단 말인가? 충격을 먹고 해답을 찾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죠. 해답을 알고 나서는 그녀를 놓칠 수가 없었죠. 그 후 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그녀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저는 시동생들에게 그녀를 만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동생들이 형님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 남자를 만난다면서 반대가 심했죠. 저는 그녀에게 시동생들에게서 빠져나오면 원래 남이었던 시동생들과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어질 테니 잘 되었다고 이참에 빠져나오라고 했죠. 그러자 그녀는 그래도 시동생들을 돌봐줘야 한다며 거절을 했죠. 다행히 시동생들이 마음을 돌려서 반대는 누그러진 상태인데요. 며칠 전 시동생들한테 재혼을 허락받아서 기쁜 나머지 제가 광숙 씨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시켰는데요. 처음으로 오빠라 말한 때가 장모님이 목격하신 그때였습니다. 장모는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죠. 내가 마 대표를 섣불리 판단했구만. 미안하네. 역시 자네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한봄은 말했죠. 마 대표님은 그 누구보다 진솔하고 착한 분이세요. 며칠 전 가족 소개할 때 김 교수님이 아빠랑 저를 험담하는 것을 마 대표님이 혼내주셨어요. 호텔 청소 아줌마들 모두는 마 대표님이 소탈하시고 다정한 분이라고 해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실장님과 직원분들도 좋은 분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세요. 장모는 말했는데요. 그런 여자라면 내가 저 세상에 가서라도 손주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먼저 간 내 딸도 나처럼 안심하고 좋아할 걸세. 자네의 재혼을 축하하네. 장모의 오해가 풀리고 동석과 광숙의 마음에는 따뜻한 봄날 같은 행복이 가득 피어났고 그 행복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